자,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55페이지 4번부터 같이 해볼까요? 대체전표 작성하기.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 애납세 98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했습니다.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랬는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끝날 무렵에 자산으로 처리했던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지방법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선납세금으로 그 부분 처리했지 않습니까? 12만 얼마 우리가 선납세금. 바로 법인세를 중간 애납을 할 때도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없어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시는 게 잘 처리하신 거다 이겁니다. 선납세금. 혹시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법인세로 처리하시면 돼요. 법인세 중간 애납을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하면은 법인세로 처리하시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선납세금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법인세 납부세액을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거 당연히 선납세금. 네. 자, 이제 전표 입력할까요? 차변의 선납세금,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8월 31일) 차변의 선납세금. 거래처 없어요. 적요는 법인세를 중간 애납한 것이 적요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간 애납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980만 원 넣어주시고, 대변은 103번 보통 예금이고요. 은행은 한국은행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보통. 적요는 위에 급 엔터로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98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체전표 작성을 12월 15일 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재무전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 원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나금융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확정급여형이다 하는 것은요, 이 1,800만 원 이 불이백을 모두 자산 처리하거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불이백을 자산 처리한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조에 800, 관리에 1,000만 원.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산이라는 것은 관리 부분 자산, 제조 부분 자산으로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한다면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번대 퇴직급여로 800만 원, 800번대 퇴직급여로 1,000만 원 이렇게 차변을 나누어야 돼요. 비용 처리할 때는 원가 계산 쪽에 들어가야 될 500번대 코드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가야 될 판매관리비로 구분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이 확정급여형은 불이백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의 계정 과목이 뭐냐?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그러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우리가 입력하고, 이 자산이 우리 재무상태표 어디에 표시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은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번이에요. 이건 거래처를 은행으로 써야 돼요. 하나금융 퇴직연금 98004. 저교에는 퇴직연금 부담액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금액은 1,800만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한국은행 보통. 적용은 엔터로 지나가시면 되고 1,800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고 재무상태표로 한번 가보세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12월로 한번 조회했을 때 지금 현재는 에러가 날 겁니다. 그냥 에러 창은 닫아주시고 현재 상태로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은주님, 네, 어디에 표시되고 있어요? 응? 지금 방금 우리가 입력한 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바로 밑에 표시되고 있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 자,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3,200만원,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이번에 1,800이 더해져 가지고 3,200이 됐나봐요. 그러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에 잡혀 있는 건 2억 외화 장기 차입금만 비유동 부채로 잡혀 있죠. 왜냐하면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에 2,300이었네요. 보니까 전기에 2,300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1,800을 부었으니까 4,100인데 4,100. 그러면 3,200은 열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여기 2,300에다가 1,800을 더하면 4,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900만 원이 어디로 갔죠? (900만 원은) 투자자산에 한번 가보실래요? 투자자산. (900만 원은) 투자자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가 된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만약에 지금처럼 3,200으로 잡혀 있는데 전기에 불입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전기에 2,300만 원이 불입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1,800을 불입하니까 이게 4,100이란 말이에요. 근데 4,100만큼 여기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4,100이 표시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부채를 마이너스로 표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과된 900만 원은 재무전자의 투자자산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투자자산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또 900만 원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먼저 표시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은 투자 자산이 된다. 우리가 이론 때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재무 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이제 확실하게 아셨어요. 자, 다음에는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대체전표 작성하기.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 지급 후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당사는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300만 원은 하나금융의 운용자산에서 지급이 되었고 원천징수세를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20일 날 퇴직을 했는데요. 생산부 직원입니다. 20일 날 퇴직을 했는데 퇴직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얼마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합계 잔액시산표를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12월 20일 합계 잔액시산표.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본 거나 같겠습니다만은 합계 잔액시산표에서도 한번 보죠. 12월 20일로 조회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지금 들어가면 에러가 나 있었죠. 아까 보시다시피 마감 우리가 장부 마감을 하기 전까지 결산하기 전까지는 에러가 납니다. 배차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합계 잔액시산표를 보는 게 좋고요. 여기 와서 비유동 부채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셔야 돼. 3,200만 원 있는 거 확인했죠? 3,200만 원. 자, 그러면 요 3,200만 원이 충분히 퇴직자의 퇴직급여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분계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상계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일반전표 12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295번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 저교에는 그대로 누구의 퇴직금 지급이라고 쓰시면 돼요. 생산부 직원 퇴직금 지급. 그리고 금액은 300만 원이죠? 아니. 300이 아니고 300에다가 다음 페이지에 그 명세서가 있네요. 네. 이거 보고 해야 됩니다. 네. 300만 원이 아니고 420만 원입니다. 420만 원. 420만 원이고요. 300만 원은 연금에서 지불을 했고요. 연금에서 나머지 120만 원을 통장에서 지급했는데 이 세금을 빼고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17,090원. 이거는 예수금 처리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지급을 하면서 발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뒷장에 있어가지고 못 봤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일반 전표를 가서 보면은요.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420만 원. 자, 대변의 원천징수는 예수금이죠. 예수금 254번이고요. 엔터로 그 적용 그대로 복사해도 상관없어요. 퇴직금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것이다. 17,090원입니다. 1709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또 지급한 거 있잖아요.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한국은행. 보통에서 엔터 치시고 앞 페이지에 있었던 그 보통예금의 이체 내역이 있었잖아요. 1182910 요거 찾으신 금액 1182910 1182910입니다. 그 다음에 300만원은 연금에서 지급했다고 그랬죠? 대변에 퇴직으로 검색해 보시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네, 거래처 써야죠. 신한, 어디 신한이 아니고 하나금융 퇴직연금에서 엔터로 이렇게 퇴직 생산부직원 퇴직금 지급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300만 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차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로 처리하시고 대변에 예수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는 300만 원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는 42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가지고 다시 조회를 눌러보면 지금 차액은 나와 있지만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아까 3,200에서 420만 원이 빠져가지고 2,780이 되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요 2,780에 딱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산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아까는 9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20만 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이렇게 알아서 왔다 갔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초과한 금액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투자자산으로 넘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요 납부명세라고 하는 이 세금 계산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있는 신고 대상 세금,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420만 원 퇴직금 전체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한 겁니다. 네. 그런데 300만 원은 연금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연금에서. 그러면 연금에서는 연금 지급 시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연금을 지급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이연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요만큼은. 그러니까 연금 지급할 때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퇴직소득세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 오늘 보통예금에서 120만 원 지급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만 공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금만. 연금에서 불입되는 부분은 연금 계좌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금융에서 원천징수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여기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금 잡아야 될 거는 여기 차감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적용해야 돼요. 나머지는 퇴직소득 금액 420만 원이 이렇게 산출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과제
풀이가 있는데 우리가 8월 2일 거부터 했던 거 풀이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우리 했던 결과하고 똑같겠죠. 자, 정규증명서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 네 가지의 증빙을 우리가 정규증명서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는 거래에 시험에서는 작성하라 하고 지시한 것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거래 건당 3만원 초과 거래를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를 해줘야 돼요. FAT 1급 할 때 우리가 해봤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수행과제 같이 해보죠.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영업부 직원의 명함인쇄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한답니다. 먼저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라 하는 것인데요. 자, 명함인쇄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20만 원어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정규증명서류가 아니군요. 그래서 이게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영수증 수취명세서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한 거래니까 출금전표로 작성해 볼까요? 9월 2일입니다. 자, 일반전표에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일반전표 9월 2일로 바꿔주시고 구분은 1번 출금하신 다음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박주영님 오셨나요? 네. 양송이님? 네. 요건 비용을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명함인쇄한 거. 예, 도서인쇄비로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출금하셨으면 도서로 검색하셔가지고요. 도서인쇄비 800 하면 있어봐. 영업부 직원이죠? 예, 800번. 826번. 거래처는 기흥인쇄네요. 기흥인쇄 코드가 있네요. 반드시 코드를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넣어준 겁니다. 저교에는 명함인쇄 대금 지급이라고 6번에 만들어 놨네요. 6번. 그리고 금액은 20만원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변에 도서인쇄비, 판매관리비 발생했고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했습니다. 자, 이것을 영수증 수취명세서로 다시 입력해 볼까요? 자,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클릭하시고 자, 2번에다 입력합니다. 2022년 0902 기흥 인쇄 김기흥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중구 사업자번호 1272 15417 거래금액 20만원. 자, 여기 구분해서 명함을 인쇄소에서 명함인쇄와 관련된 구분은 없어요. 그래서 구분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계정 코드는 조금 전에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도서인쇄비 코드를 말합니다. 826이에요.
그리고 조교에는 명함인쇄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1도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꼭 1번을 가봐야 돼요. 여기 탭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을 눌러서 아마 여기 명세서 제출 대상에 한 건 20만원 이렇게 와야 될 겁니다. 혹시 안 왔으면 여기를 눌러줘야 돼요. 명세서 이 불러오기를. 자, 닫으면서 저장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셔야 됩니다. 어, 16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정규증명서류 수취 의무 면제 거래다 해가지고 농어민과의 거래부터 정부와의 거래라든가 금융보험 용역이라든가 간주 임대료 거래라든가 택시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 즉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아까 그 구분을 그냥 지나갔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은 구분을 번호를 입력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산세 제외가 됩니다. 자, 수행과제 다음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 뭐 이런 거래는 이게 이제 정규증명서류 아니잖아요.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계산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될 일은 없다는 거죠. 자, 9월 4일 거 보겠습니다. 업무용 소형차 자동차 보험 가입증권이다. 보험료는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삼성화재에 지급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라는 것은 그냥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용차가 생산부인가 영업부인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영업부 승용차니까 여러분이 FAT 1급을 보실 때는 다 판매관리비니까 뭐 생산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없겠으나 TAT 2급을 시험 보실 때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혹시 생산부 비용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비용 처리할 때 한 번 더 딱 멈춰서 이거 제조원가 아닌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판매관리비인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행 1번 하겠어요. 회계 처리 수행을 하겠습니다. 보통예금이 대변이고 차변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9월 4일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9월 4일 일반전표에 차변의 보험료 821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래처에 무슨 보험회사가 혹시 있나요? 보험회사 어느 회사예요? 삼성화재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삼성 아이고 화재가 없고 카드사만 있고요. 그래서 타자만 해요. 삼성화재. 적용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타자를 해줘야 돼요. 영업부 승용차 자동차 보험 금액은 120만 원이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한국은행 보통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고 120만 원. 네, 이렇게 차변의 보험료 821번 비용 발생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자산감소.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꼭 코드로 거래해야 돼요. 98,000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또 작성하라 그랬죠. 네, 우리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공구공사 삼성화재 대표자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주소도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도 몰라요. 지나가시고. 금액은 120만원. 자, 구분이죠. 여기 이제 구분을 이제 골라주시는데, 여기는 16번이 됩니다. 보험용역. 그래서 16번 엔터. 계정 코드는 아까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비용 처리했던 821번을 말하는 거예요. 821. 금액은 적요는 자동차 보험료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갑니다. 네,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라는 곳에 와 있고, 여기 금융보험료에 여기에 와 있죠. 이게 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안 왔으면 이거 누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불러오기. 그리고 이거 닫으면서 저장을 또 합니다.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네, 수행과제 풀이 나와 있는데 우리 똑같습니다. 적요를 아주 상세히 잘 적었네요. 보험 기간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네, 쉬었다 하죠.